나는 65세의 미망인. 최수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이 흘렀다. 엔지니어였던 남편은 평생을 기계와 씨름하며 살았지만 그의 유일한 꿈은 은퇴 후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었다. 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일찍 내 곁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나는 남편의 손때 묻은 이 낡은 집과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작은 정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내가 남편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 제 가정을 꾸렸고 이 넓은 집에는 나와 나의 고요한 외로움만이 살고 있었다. 나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온종일 정원에서 잡초를 뽑거나 꽃에 물을 주었다. 내 삶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맴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내가 가장 아끼는 남편이 심었던 장미 넝쿨에 마른 가지를 치고 있을 때였다. 우리 집 대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낯선 청년 하나를 발견했다. 20서너쯤 되었을까. 이 조용한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젊은이였다. 나는 경계심에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 나이의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청년의 등장은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하는 법이다. 청년은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그러더니 이내 용기를 낸 듯 대문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기,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나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조경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이름은 강우진이라고 했다. 과제 때문에 이 근처에 답사를 왔다가 우연히 우리 집 정원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정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특히 저 장미는 데이비드 오스틴 종이죠. 한국의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잘 가꾸신 분은 처음 봅니다. 나는 그의 말에 조금 놀랐다. 그는 그저 예쁘다는 식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장미의 품종을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다. 식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이상한 부탁을 했다.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정원을 함께 가꾸는 걸 도와드려도 될까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볼 기회를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 대가도 없이 남의 집 정원 일을 돕겠다는 것인가? 혹시 나쁜 의도를 가진 사기꾼은 아닐까?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았던 노인들을 상대로 한 흉흉한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의 진지한 눈빛, 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열정으로 반짝이던 그 표정. 어딘가 모르게 아주 오래전 나의 남편이 떠올랐다. 엔지니어였던 남편도 자신이 사랑하는 기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꼭 저런 표정을 짓곤 했다. 과거의 향기를 닮은 아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이성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나의 외로운 마음은 글쎄라며 망설이고 있었다. 이 정원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얼마만이던가. 남편이 떠난 후 이 정원은 나와 남편 둘만의 공간이었다. 그곳에 타인을, 그것도 이렇게 젊은 청년을 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래, 집 안으로만 들이지 않으면 괜찮겠지.
정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겠는가.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집 안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일부러 엄하고 딱딱한 목소리를 냈다. 정원 일만 돕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내 허락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꾸밈없는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니 내 마음속의 경계심도 아주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여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나는 대답 대신 못 이기는 척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거실 창문의 커튼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정말로 다른 꿍꿍이는 없는 듯 자신의 배낭을 내려놓고는 정원의 식물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정체불명의 청년.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남편이 떠난 후 멈춰버렸던 나의 고요한 세상에 아주 오랜만에 낯설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바람이 따뜻한 봄바람일지 아니면 차가운 겨울바람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다. 정말 그 청년이 다시 올까? 어쩌면 그냥 임플시브한 제안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는 정말로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내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배려 깊은 모습에 나의 경계심은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나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믿지 못했다. 나는 남편이 쓰던 낡은 원예도구 몇 개를 그에게 건네주며 정원 한쪽 구석의 잡초만 무성한 텃밭을 가리켰다. 내가 오랫동안 힘에 붙여 방치해두었던 곳이었다. 멀리서나마 그의 행동을 지켜볼 심산이었다. 그런데 그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무작정 잡초를 뽑지 않았다. 먼저 흙의 상태를 살피고 쓸만한 야생초와 뽑아내야 할 잡초를 구분해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식물을 대하는 태도에는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어설픈 흉내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 일을 사랑하고 또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나의 의심은 조금씩 감탄으로 바뀌어갔다. 그날 이후 우진군은 일주일에 3번 꼬박꼬박 우리 집 정원을 찾아왔다. 그의 손길 아래 나의 정원은 거짓말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잡초만 무성하던 텃밭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시들어가던 꽃나무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정원의 변화는 나의 멈춰 있던 일상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동안 묵묵히 땀 흘리는 그를 보니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다. 땡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일하는 그에게 물 한 잔 내주지 않는 것이 야박하게 느껴졌다. 나는 시원한 보리차와 함께 간단한 점심으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그에게 내밀었다. 점심은 먹고 해야지. 나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그는 무척 놀란 듯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며 꾸벅 인사를 하고는 정원의 작은 벤치에 앉아 아주 맛있게 국수를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점심 식사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나는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면서 잊고 있던 요리의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조금씩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의 시작은 늘 정원이었다. 할머님, 이쪽 흙은 산성이라 수국을 심으면 아주 예쁜 파란색 꽃이 필 거예요.
저 감나무는 올해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내년에 더 실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는 내가 몇 년을 가꾸면서도 몰랐던 것들을 알려주었다. 그는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을 함께 보살펴주는 것 같았다. 이 목련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직접 심으신 건가요? 어느 날 그가 물었다. 나는 남편이 이 나무를 얼마나 아꼈는지, 봄마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얼마나 기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추억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나는 이제 그가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우진군이 오는 날이구나 생각하며 괜스레 마음이 들떴다. 그를 위해 무슨 반찬을 할까 고민하며 시장에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내 세상의 잿빛 필터가 조금씩 거치고 있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가 처음 정리했던 황무지 같던 텃밭에 그가 뿌렸던 씨앗들이 하나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내게 달려와 말했다. 할머님, 보세요. 이제 곧 여기서 아주 예쁜 꽃들이 필 거예요. 그날 저녁 그가 돌아간 후 나는 홀로 정원에 섰다. 정원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추억만이 담긴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살아 숨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가 심은 새싹들이 도단한 흙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청년이 내게 가져온 믿기 힘든 변화는 그렇게 요란한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고 다정한 손길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계절의 꽃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진군 덕분에 되살아난 정원처럼 나의 일상도 생기를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가 오는 날이면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위한 점심을 준비했다. 그가 정원에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그의 음식을 만들었다. 그를 위한 음식을 만드는 시간은 마치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이었다. 그는 내가 해주는 모든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복스럽게 먹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나는 그에게 더 근사한 제대로 된 저녁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큰 용기를 냈다. 우진군,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있나 괜찮으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게. 내 초대에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약속한 주말,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요리라는 것을 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생존을 위한 행위였지만 누군가를 위해 만드는 음식은 애정과 정성이 담긴 요리였다. 나는 먼지 쌓인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요리책을 꺼냈다. 아내의 요리 솜씨를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을 위해 나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만의 조리법을 빼곡히 적어두었었다. 나는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기로 했다. 달콤 짭짤한 갈비찜, 그리고 구수한 시래기를 듬뿍 넣은 시골식 된장찌개. 특히 된장찌개는 친정어머니에게서 배운 나만의 비법이 담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그가 조금은 긴장한 얼굴로 우리 집에 왔다. 나는 처음으로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잠시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 앞에서 아주 잠시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나는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 그를 앉혔다. 그는 어색해하면서도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했다. 할머님, 이걸 정말 다 혼자 하셨어요. 진수성찬이네요. 별거 아니네. 어서 먹어봐요. 우리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갈비찜을 한 점 맛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맛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찌개 그릇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감탄이 아닌 아주 큰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물었다. 왜 그러나 입에 안 맞나?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할머님, 이 된장찌개 맛,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랑 맛이 똑같아요. 그의 말에 이번에는 내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된장찌개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내게로만 이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맛인데 자네 할머니께서도 요리를 잘하셨나 보군. 네, 세상에서 제일 잘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는 제게 엄마이자 온 세상이셨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내 슬프지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자신이 할머니의 음식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우리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의 경험. 그날의 저녁 식사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 서로의 가장 깊은 기억과 그리움을 공유했다. 나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되었다. 그가 돌아간 후 나는 홀로 식탁을 정리했다.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다. 강우진이라는 아이, 그리고 그의 할머니. 나는 낡은 요리책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 안에 적힌 된장찌개 조리법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아온 두 여자가 어떻게 똑같은 손맛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운명의 또 다른 끈이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 정원을 가꾸던 정체불명의 청년은 이제 내게 아주 깊고 애틋한 미스터리가 되었다. 나는 그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야만 할 것 같았다. 된장찌개의 비밀은 나와 우진 군 사이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남았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지만 그 미스터리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같았다. 나는 가끔씩 그에게 할머니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았다. 할머니의 고향은 어디셨는지, 성함은 무엇이었는지. 그는 그럴 때마다 조금은 망설이는 얼굴로 대답을 피하곤 했다. 무언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꺼내지 못하는 그 비밀의 문이 열린 것은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다.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이 좋아하던 장미를 한 다발 꺾었다. 정원에서 일하고 있던 우진 군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다. 할아버님 기일이신가 봐요. 응, 벌써 5년이나 되었네. 세월 참 빨라.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장미 넝쿨 옆에 섰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남편은 이 장미를 나한테 주는 첫 선물이라고 했었지. 10주년 결혼 기념일에 이 장미 묘목을 심으면서 내가 이 세상 어떤 장미보다 아름답다고 아주 닭살 돋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야. 나의 추억담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내가 나의 가장 내밀한 기억을 공유하자. 그 역시 마침내 용기를 낸 모양이었다. 할머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 나는 직감했다. 마침내 그 수수께끼가 풀릴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배낭에서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온 듯한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곱게 접힌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먼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청년과 수줍은 미소를 띤 아리따운 처녀가 서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20살 무렵에 나의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선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아주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질투와 비슷한 무언가였다. 나는 애써 마음을 다스리고 편지를 펼쳤다. 편지지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잉크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하지만 그 필체는 내가 평생을 봐온 남편의 것이 틀림없었다. 편지는 사랑하는 은희에게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은희야,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때쯤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을 약속한 몸이겠지. 부모님의 반대를 끝내 이기지 못한 못난 나를 용서해다오. 너와 함께 작은 집을 짓고 예쁜 정원을 가꾸며 살고 싶었던 우리의 꿈은 이제 나 혼자만의 슬픈 추억으로 남게 되었구나. 너를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부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우리 어머니의 된장찌개 비법을 남긴다. 이 음식이라도 내 마음의 일부처럼 너의 곁에 남겨두고 싶구나.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된장찌개의 비밀을, 그리고 내 남편의 가슴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우진 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진 속의 이분이, 그리고 이 편지의 주인이 저의 할머니 김은희 여사님이십니다. 그의 할머니는 남편의 첫사랑이었다. 집안의 반대로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남편은 그 후 집안에서 정해준 나와 결혼했고 평생 내게는 더없이 자상하고 충실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이 첫사랑의 기억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이 정원을 가꾸고 싶어 했던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를 잊지 못하셨어요. 결혼해서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계셨죠. 할머니는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과 편지가 담긴 주머니를 발견했어요. 우진 군은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도 함께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주 우진이가 그분을 한번 찾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이 꿈꾸던 정원을 가꾸며 살고 있는지라도 보아다오. 그리고 만약 그 정원이 있다면 그를 대신해 그 정원을 가꾸어 줄렴. 평생 그를 사랑했던 내가, 아주 오랫동안 그를 기다렸던 내가
저 세상에서나마 보내는 마지막 연서라고 전해주렴.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온 겁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 그의 첫사랑에 대한 질투, 그리고 그들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그 모든 감정들이 폭풍처럼 내 마음을 휩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 남은 것은 깊은 이해와 감사함이었다. 나는 이제야 남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가끔씩 보여주었던 그늘진 표정의 이유를, 이 정원에 쏟았던 그의 모든 열정의 의미를, 그리고 나는 내 앞에 앉은 이 젊은 청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 집 정원을 바라보던 애틋한 눈빛과 나의 된장찌개를 맛보며 흘리던 그 눈물의 의미를. 그는 단순히 정원을 가꾸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와 내 남편의 끝나지 않은 사랑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이곳에 온 운명의 사자였다. 나는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우진 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우진아. 나는 처음으로 그를 손주를 부르듯 다정하게 불렀다. 그리고 내 할머니께도 고맙다고 전해주렴.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니 나는 낡은 흑백 사진과 그 사진 속의 남편을 꼭 닮은 청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체불명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내 남편의 과거이자 나의 현재이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미래였다. 그는 나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우진 군에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쳤다. 남편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 은희 씨. 그녀에 대한 아주 작은 질투심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고, 그들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 남은 것은 내 남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이 기묘한 인연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나는 이제 우진 군을 더 이상 손님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는 내 남편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이어주는 운명이 보낸 소중한 가족이었다. 나는 이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가 가져다 준 새로운 인연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시선은 집 뒤편의 작은 창고,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그곳의 문을 굳게 잠가두었다.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부재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곳은 더 이상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만 했다. 나는 우진 군을 작업실 앞으로 데려갔다. 우리 남편이 쓰던 낡은 작업실이 있는데 한번 구경해 볼 텐가. 그는 나의 제안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나의 슬픔을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괜찮다는 의미로 희미하게 웃으며 5년 동안 잠겨있던 자물쇠를 열었다. 끽! 낡은 나무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나무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시간의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반짝이게 비추었다. 벽에는 남편의 손때 묻은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만들다 만 작은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5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나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진 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옆에서 조용히 그 공간을 함께 둘러보았다. 그날 이후 작업실은 우리의 새로운 아지트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먼지를 닦아내고 연장들을 정리했다.
나는 그에게 연장 하나하나에 얽힌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내게 그 연장들의 쓰임새를 설명해 주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다시 살아 돌아와 우리와 함께하는 듯한 따뜻한 기분마저 들었다. 우리는 작업대 서랍 속에서 남편이 직접 그린 낡은 설계도 몇 장을 발견했다. 그가 언젠가 정원을 위해 만들고 싶어 했던 작은 벤치와 새집, 그리고 장미를 위한 격자 울타리 디자인이었다. 제가 할아버님의 꿈을 완성해 드려도 될까요? 우진 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작업실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톱질 소리, 망치 소리, 사포질 소리가 나의 조용했던 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우진 군은 남편의 낡은 설계도를 보며 남편의 연장을 이용해 남편이 꿈꾸던 가구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다. 그는 단순히 나무를 자르고 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죽은 남편과 그의 할머니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의 손으로 완성하고 있었다. 그가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나 또한 나의 새로운 역할을 찾았다. 나는 그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작업실 한편에 마련된 작은 간이 주방에서 나는 그에게 나의 유일한 비법이 담긴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네, 할머니께서 네가 정원을 가꾸길 바라셨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 마음의 맛을 네가 아는 것도 분명 원하셨을 거다. 우리의 따뜻한 풍경은 동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작업실 주위를 맴돌며 우리가 무얼 하는지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다. 우진 군은 나의 훌륭한 보조교사가 되어 주었다. 나의 집은 변하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멈춰버렸던 나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작업실에서는 희망을 만드는 소리가, 주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빵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추억의 박물관이 아니었다. 배움과 창조,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일어난 믿기 힘든 변화였다. 어느 늦은 오후, 우진 군은 마침내 남편의 설계도에 있던 아름다운 나무 벤치를 완성했다. 우리는 벤치를 정원의 장미 넝쿨 옆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다. 요리 교실에 왔던 동네 아이들이 자신들이 직접 구운 쿠키를 들고 달려왔다. 우리는 모두 함께 새로 만든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쿠키를 나누어 먹었다. 나는 행복에 겨워하는 아이들과 자신의 작품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짓는 우진 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작업실 끝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미망인이 아니었다. 나는 선생님이었고 친구였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할머니였다. 남편의 작업실 문을 연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정말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의 집은 더 이상 과거의 추억만을 전시하는 조용한 박물관이 아니었다. 그곳은 현재의 웃음소리와 미래의 희망이 자라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우진 군의 손길이 닿은 정원은 이제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고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구경했다. 몇몇 이웃들은 나에게 정원을 가꾸는 비결을 묻기도 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럽게 나의 손주 우진 군을 소개했다. 작업실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우진 군은 아이들에게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떡볶이와
핫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톱밥 냄새와 달콤한 음식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남편이 떠난 후 우리 집에서 이런 사람의 향기가 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우진군은 어느새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 조경 건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 작품 전시회에 그는 나를 가장 먼저 초대했다. 그의 졸업 작품은 바로 우리 집 정원이었다. 기억과 재생의 공간이라는 제목의 그의 작품 앞에서 나는 손주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는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나를 저의 할머니이십니다 라고 스스럼 없이 소개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우진아, 밥 먹어라. 네, 할머니. 우리의 호칭은 어느새 할머니와 손주가 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내게 아들 같았고, 손주 같았고, 때로는 든든한 친구 같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우리는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거창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살아있음과 함께있음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파티에는 나와 우진군, 그리고 요리교실에 오는 동네 아이들, 나의 유일한 친구 영희씨와 몇몇 다정한 이웃들이 함께했다. 정원에는 온갖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우진군이 만든 나무 벤치와 새집은 정원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고기를 굽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나는 그 풍경의 중심에 서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외로움과 적망만이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로 이렇게나 충만해질 수 있다니 믿기 힘든 변화였다. 우진군이 접시에 잘 익은 고기를 가득 담아 내게 건네주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덕분에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봄날이다. 나는 생각했다. 정체불명의 청년. 처음 그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얼마나 의심하고 경계했던가. 하지만 그는 내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는 단순히 나의 정원을 되살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멈춰있던 시간을, 나의 닫혀있던 마음을,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되살려 주었다. 나는 한때 내 인생이라는 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저 남은 몇 장의 에필로그를 무덤덤하게 넘기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틀렸다. 이 아이는 내게 제2부라는 이름에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새로운 챕터를 선물해 주러 온 것이었다. 나는 내 곁에 앉은 우진군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랑스러운 풍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에 담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바로 사람의 향기라는 것을 나는 나의 황혼역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